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요. 어?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 전시실 규정을 무시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여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안내했는데 지금 마네킹처럼 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허공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서렸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문화예술유산관 2층 회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묻 관람객들이 추라톨 관장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한 방문객 사이의 충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발걸음마다 예술의 숨결이 배어있는 갤러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에 모두의 시선이 일순간 집중되었다. 박 관장님, 저분이 정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 관장이라 불린 남성은 얼굴에 노기가 서려 있었다. 분명 안내 표지판에도 적혀 있고 저기 줄까지 쳐져 있지 않나? 그런데도 저분이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셨다고? 그게 보안요원 박 관장은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지금 당장 이분을 밖으로 내보내요. 공공기관 규정을 위반한 거면 응당 퇴장 조치가 맞습니다. 그 남자 앞에 서 있던 방문객은 모자를 살짝 벗으며 난처한 듯 웃었다. 잠시만요. 제가 일부러 규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대체 어디서 오셨길래 이런 기본 안내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저 손흥민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자 주변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터졌다. 한 관람객이 낮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그 축구선수 손흥민. 진짜 손흥민 같아. 아니, 이런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무슨 일이지? 너 혹시 찍고 있어? 이거 큰 이슈 되겠는데. 아니, 아직은. 그냥 분위기 살펴보자. 너무 민폐되면 안 되잖아. 박 관장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인 채 매섭게 쏘아붙였다. 손흥민? 그래요, 알아요. 유명하신 축구 선수시죠. 그렇다고 해서 남다른 대접을 받으려는 겁니까? 우리 관의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손흥민은 뒷목을 살짝 만지며 난처해했다. 규칙을 어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관람하던 중에 잘못된 줄을 넘어섰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부주의임리하지만 전시 안내나 금지 구역 표지가 너무 헷갈렸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관람객 몇 명이 서로에게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여기 표지 정말 헷갈린 거 맞아. 나도 아까 저 구역 안에 발 들였다가 직원이 와서 주해 줬잖아. 맞아, 이 줄이 전시 공간 구분선이라기엔 너무 애매하게 돼 있잖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부터가 금지 구역인지 확실히 모를 때가 있더라. 근데 박 관장님이 저렇게까지 크게 호통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관장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무슨 표지판이 헷갈려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더 많습. 어떤 변명이든 명백히 규정 위반이니 당장 사과하시고 퇴장하시죠. 아니, 제가 분명 주의해서 보긴 했는데요. 어느 쪽이 금지 구역인지 확신이 안 서서.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관람객에게 같은 안내를 했다고요. 손 씨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에 직원 몇 명이 잔뜩 당황한 기색으로 뛰어들었다. 관장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그리고 손흥민 씨, 혹시 안내 표지나 규칙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다면, 네, 혹시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규칙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부러든 모르고든 상관없습. 어쨌든 우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죠. 이 격앙된 장면을 지켜보던 또 다른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다. 아니, 저거 너무 과하지 않아? 저 관장님은 원래 권위적인 성격이라던데. 저번에도 학생 단체 관람 왔다가 휴대폰 만졌다고 크게 혼냈다던데. 안 그래도 SNS에 올라오고 그랬지. 박 관장님이 예술관 보존에 진심인 건 알겠는데 관람객이 너무 위축될 정도로 규정만 강조하면 좀 곤란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손흥민 선수도 황당하겠네. 사태가 점점 커지자 다른 직원이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다. 관장님, 지금 주변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손흥민 씨도 유명한 분이니 일단 차분히 대화로 풀면 어떨까요? 유명한 거랑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규칙은 규칙이고 나는 우리 뮤지엄의 규칙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 다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면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에이, 나보고 어쩌라고. 나에게는 관람객이 규정을 어기면 공평하게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익숙한 일이긴 해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유 없이 큰 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고 싶어 박 관장에게 차분한 톤으로 다시 말했다. 관장님, 혹시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정말 죄송합니. 그런데 표지판이 솔직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 말고도 혼동하신 분이 있었다면. 둘러대지 마세. 다들 규정대로 잘 다니는데 어째서 당신만. 그 순간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중년 부부가 나서서 손을 들었다. 저희도 잠시 착각해서 같은 구역에 발을 들이려고 했어요. 옆 직원분이 얼른 제지해 주셔서 다행이긴 했는데 표지판이 좀 멀리 있고 줄도 사선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부러 규정을 무시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관람객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박 관장은 살짝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곧 얼굴을 굳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사 그런 오해가 있었다 쳐도 본인의 책임이죠. 똑똑히 확인하고 다녀야 할 의무가 있음. 우리 직원들이 다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난 여기서 수십 년째 일하고 있지만 헷갈린다는 민원보다는 왜 규정이 이렇게 까다롭냐는 민원만 더 자주 받았어요. 난 우리 규칙과 표지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다. 이거 온라인에 올라가면 화제되겠는데. 박 관장님, 한 성격 하시네.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다.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결코 관장님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 이곳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규정도 중요하다는 걸 압니. 하지만 정말로 헷갈린 부분이 있었고 저 역시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제 말은 못 믿으시겠단 겁니까? 직접 확인하고 어쩌고. 이봐요. 당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면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라면 더 철저히 지켜야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미 제가 잘못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이해나 표지판 문제도 있다면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봐요. 어떻게 일가의 방문객이 우리 뮤지엄 시스템을 비판하고 개선하자고 제안을 합니까? 비판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제안이죠. 많은 관람객들이 같은 불편을 겪는다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대화에 구경하던 젊은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사실 조금 전에 잘못해서 그 줄 안쪽으로 들어갈 뻔 했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마룻바닥 색깔하고 줄색이 비슷해서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단체 관람하다가 몇몇 친구들이 직원분한테 제지당했어요. 그때 딱히 표지판이 명확하게 안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주변 여론이 서서히 손흥민 편에 기울자 박 관장은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잠시 낮췄다. 그래도 규정을 어기셨으니 일단 사과는 하셔야 합니. 그리고 당장 퇴장은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과는 아까도 드렸고 다시 한번 정중히 드리겠습. 죄송합니. 그러나 저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관장님도 표지판이 혹시나 더 명확해질 수 있다면 고려해 달라는 의견 정도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관장과 손흥민의 대화가 격렬히 오가던 순간 관람객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점점 더 많이 꺼내 들었다. 속삭임이 여기저기 번져나갔다. 이거 SNS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관장이 너무 권위적이네.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얼마나 매너 좋은데 이걸로 괜히 욕먹게 생겼네. 관장님은 좀 고집불통으로 유명하잖아. 그러자 박 관장은 사람들의 촬영에 신경이 쓰이는 듯 살짝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선 관람객들이 철저히 규정을 지켜야 해요. 유명인이 규정 어겨도 그냥 넘어가면 그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히 형평성은 중요하죠.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가 조금 더 친절해지길 바라는 겁니.
서로 오해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 관람객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하길, 마침 관장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여기서 화해하고 정말 안내 체계를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 뮤지엄 자주 오는데 사실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점점 박 관장 쪽을 의식하며 눈치를 봤다. 박 관장은 얼굴을 굳히며 잠시 침묵하더니 헛기침을 했다. 그럼 일단 따로 미팅을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다른 분들 관람에 방해가 될 테니까. 손 선생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언제든 괜찮습.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주변 관람객들도 잘 됐다. 결론이 제대로 나려나 보네. 하면서 흩어졌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몇 명은 이건 인터넷에서 논란되겠다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직원들은 상황을 수습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장실로 쓰이는 조용한 응접실에 몇 사람이 모였다. 박 관장, 손흥민, 그리고 몇몇 직원과 관람객 대표처럼 보이는 이들까지 함께 앉았다. 한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로비에 남아 있었는데 혹여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이제 박 관장님, 저는 진심으로 여기 전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왔습. 오늘 사실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관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전시관들을 둘러보던 참이었어요. 그 말씀은 들었습. 축구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저도 한국의 문화예술을 많이 알리고 싶고 기회가 되면 협력도 하고 싶습. 개인적으로 전 세계 리그를 다니며 느낀 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과 전통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았는데 뜻밖의 오해가 생긴 거죠. 알겠습. 하지만 저로서는 누가 왔든 간에 규정 어긴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관장님, 사실은 저희 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예전부터 개선 요청이 좀 있었습. 세로 간판이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시야에 잘 안 들어온다는 의견이라든지 줄 색깔이 바닥과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죠.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전시실 구조상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만 민원도 적지 않았습. 지난번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야? 언어 장벽이 있으니 당연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인 관람객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손흥민이 진지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저 역시 다른 분들이 봤어도 혼동했을 만한 구역이라 생각합니. 그리고 만약 전시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파손 위험이 커지니까 더 명확한 표지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신뢰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중년 부부 중 남편이 나직이 거들었다. 우리도 사실 이곳 전시가 훌륭해서 자주 오지만 늘 이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매번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경고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 구역에 들어가려 하는가 생각해 보면 안내가 애매해서가 아닐까 싶었어요. 박 관장은 약간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며 턱을 매만졌다. 여러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군요. 다만 나는 관람객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전시품 파손 사고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결국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 전시품이 손상되면 나라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거니까요. 저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관장님과 뮤지엄 측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관람객들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음. 직원 중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다. 전시실 입구나 복대다가 아예 큰 배너나 바닥 표시를 더 분명하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시각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접근 금지 구역이다 하고 한눈에 알 수 있게요. 디자인팀이랑 협의해야 하고 예산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청 허가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람객 대표처럼 앉아 있던 사람도 손을 들었다.
안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즘엔 음성 가이드가 있잖아요. 해당 구역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멘트를 자주 흘려보낸다든가 외국어 버전도 함께.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박 관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제 고집이 좀 있었나 보군요. 하지만 전 늘 조마조마했어요. 한 번이라도 전시품이 파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가치가 훼손되는 거니까요. 뭐 어쨌거나 오늘 손흥민 씨에게는 너무 과하게 대했던 것 같음 미안하네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살짝 흔들었다. 아닙니 저도 관장님 입장을 몰라드렸던 거죠. 관장님이 문화유산 보존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오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박 관장님과 뮤지엄이 좀 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 관장은 고개를 한번 숙여 사과를 표했다.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습. 손흥민 씨는 유명인이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내 고정관념이 작용했나 봐요. 괜찮습 오히려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축구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저도 한국 문화유산과 미술관, 박물관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앞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쁘게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뮤지엄 로비에서는 관람을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이 떠나기 전 박 관장과 손흥민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긴장 가득했던 상황을 지켜본 이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아까 전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유산관의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자 여기저기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맞습 저 역시 관장님과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 이 뮤지엄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흥민이 덧붙였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물었다. 손흥민 씨, 그럼 오늘 일은 다 해결된 건가요? 물론이죠. 관장님께서도 솔직히 사과하시고 저도 제 부주의를 인정했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전시와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잠시 오해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박 관장은 크게 한번 숨을 내쉬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저는 그동안 규칙만 강조하고 관람객이 그 규칙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환경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확실히 지금 안내 체계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 조만간 전담팀을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 모든 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잘했다. 관장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니 좋네요. 하는 등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다른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 씨, 멋져요. 역시 매너남이네요. 축구장 밖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멋쩍은 듯 웃으며 간단히 인사를 했다. 부끄럽습 사실 전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고 그저 축구 선수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니 감사해요. 이 일 덕분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로비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아까는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는데 다행히 잘 끝났네. 손흥민 선수가 엄청 차분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 같아. 맞아, 관장님도 고집세기로 유명한데 결국 사과하시고 개선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안내 표지판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도 안 헷갈리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큰 뮤지엄에서 표지가 헷갈리면 관람객들이 너무 불편하잖아. 박 관장과 손흥민, 그리고 몇몇 스태프들은 응접실로 돌아가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너를 크게 만든다든지, 바닥에 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추가 인원을 배치해서 해당 구역을 지키게 한다든지. 예산과 인력 문제도 있으니 일단은 눈에 띄는 안내문과 바닥선 정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
특히 안내 스티커 같은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한눈에 구역이 구별되도록 깔끔하게 표시되는 게 중요하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왕이면 디지털 투어 가이드 시스템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앱이나 쿼터 코드로 여기는 접근 금지 구역입니. 주의하세요 같은 알림이 뜨도록 하는 식으로요. 요즘 젊은 층은 그쪽에 익숙하니까. 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생각보다 실용적일 것 같습. 저희가 IT 지원 부서랑 얘기해 보죠. 박 관장이 시선을 돌려 손흥민을 바라봤다. 솔직히 오늘 저도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 제가 너무 규칙과 보존만 강조하느라 관람객 입장을 세세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실 오늘 문제를 일으킨 건 손흥민 씨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저도 분명 잘못이 있었네요. 관장님이 애초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 애쓰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거죠. 그럼 앞으로 잘 협력해 봅시다. 그래요. 앞으로 저희가 새 표지판이나 안내 시스템에 대해 시범 적용을 하게 되면 손 선생님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오늘 일 벌써 SNS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저희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서 오해가 있었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게시하면 어떨까요? 손흥민 씨와 뮤지엄이 공동 발표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괜히 왜곡된 정보만 돌면 곤란하니까. 박 관장은 곧장 메모를 하며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 다 같이 초안 만들어서 나중에 손 선생님도 검토하신 뒤에 올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손흥민과 박 관장은 악수를 나눴다. 둘은 서로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웃으며 응접실을 나섰다.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가왔다. 손 선수,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괜찮으시면 사진 좀. 물론이죠. 관장님도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박 관장은 왠지 쑥스러운 듯 머뭇거리다가 손흥민이 권하자 함께 사진에 응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건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 장 찍겠습니다. 아유, 관장님도 뮤지엄 스타 되셔야죠. 그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다. 사진을 찍은 뒤 직원과 관람객들이 모여 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된 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뮤지엄 SNS 계정과 언론 매체에는 문화예술유산관에서 손흥민 선수와 박 관장이 갈등을 빚었으나 오해가 풀리고 새 안내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동시에 여러 관람객이 자신의 개인 SNS에 실제로 겪은 오늘의 상황을 생생하게 올리면서 댓글도 빠르게 달렸다. 손흥민이 역시 매너짱. 박 관장님도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이제 뮤지엄 안내 좀 편해지려나?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 아직 개선될 때까진 기다려야겠지. 그래도 변화가 시작되면 좋겠다. 며칠이 지나자 뮤지엄 홈페이지에는 새 안내 체계를 위한 첫 단계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전시실 재정비, 줄 색깔 교체, 표지판 교체, 디지털 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고 관람객들은 댓글과 설문으로 열띤 의견을 나눴다. 한편 손흥민은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짧게 이 사건을 언급했다. 사실 저는 큰 문제를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잘못 들어갔을 수 있는 구역을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 다행히 뮤지엄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앞으로 더 좋은 공간이 될 거라 기대해요. 국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있어 안내 체계나 관람객 체험이 더욱 친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참에 뮤지엄들 전반적으로 안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보였고 다른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운영 중인지 혹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나섰다. 며칠 뒤
뮤지엄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작은 설명회를 열었다. 자원봉사자, 문화해설사, 그리고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초청됐다. 손흥민도 일정이 허락하는 한 참석하겠다고 미리 약속해둔 상태였다. 설명회 현장 박 관장은 단상 위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유상원 관장 박호준입니. 오늘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안내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우선 지난번 소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관람객 편의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미리 모셔온 손흥민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손 선생님, 혹시 자리로 올라오셔서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손흥민이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저는 오늘 이 행사가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 전시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사실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특별히 큰 도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작은 의견이라도 모아져서 더 나은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중 속 누군가가 손을 들고 물었다. 손 선수, 이번에 직접 겪으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이 뮤지엄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관장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스태프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더라고요, 저로선. 우리가 단순히 규칙을 지켜라 라는 수직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기보다는 왜 이 전시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람객들도 이곳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청중 속에서 오, 좋은 의견이네. 스토리텔링이라 하는 반응이 나왔다. 박 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다. 마습 이번엔 디자인도 바꾸지만 전시 코너마다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보호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써둘 예정입니. 그리고 이 구역이 왜 접근 금지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를 친절한 문구로 설명하려 합니. 사실 금지만 써두면 반감을 가지기 쉬운데 그 이면의 이유를 알면 더 잘 지키게 되니까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저도 해외에 있을 때 어떤 박물관에서는 이곳은 17세기 예술가가 손수 만든 초상화로 습도와 미세, 진동에도 취약합니다. 라는 식의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이유로 보호해야 하는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던데요.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설명회는 계속 이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하기 더 쉽도록 경사로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는 외국인 관람객이 늘어나니 다국어 표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관장은 열심히 메모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거듭 말했고 분위기는 훈훈해졌다. 설명회가 끝나자 기자 몇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들에게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개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홍보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박 관장은 흐뭇한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손 선생님께서 단순히 전시 규칙을 어겼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니 저야말로 고맙음. 역시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우리 쪽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날 이후 뮤지엄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전시실마다 분명한 색상의 바닥선을 도입하고 주요 지점에는 크고 간결한 안내 배너를 배치했으며 QR코드로 관련 설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자 이 소식은 다른 박물관, 미술관까지 퍼져나갔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았나? 이 기회에 한번 다점검해보자 하는 반응이 속속 나왔고 문화부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손흥민은 문화유산 올바른 관람 캠페인의 홍보대사 역할을 소규모로 맡게 되었다. 매주 SNS나 인터뷰에서 전시물을 지키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숙제라며 작은 주의와 배려가 큰 가치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안내가 모호해서 난감했던 적 없으셨나요? 주변에 문의하거나 개선 의견을 당당히 내보셔도 좋겠습.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손흥민이 영상 메시지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맞아, 표지가 애매해서 곤란했던 적 있어. 이젠 당당히 말해야겠네. 하고 반응했다. 또 다시 며칠이 지나 문화예술유산관 로비에는 새롭게 달라진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진한 초록색 바닥선이 금지구역 시작점에 깔려 있고 이 공간은 습도와 진동에 민감한 전시물의 안전을 위해 일반 관람이 제한됨니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드 참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크게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퀀텀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전시물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타나도록 준비해 두었다. 마침 로비에서 마주친 박 관장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바뀐 모습 어떠신가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을 겁니.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중 한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훨씬 좋아요. 이제 어디가 금지구역인지 한눈에 알겠네요. 이 문구도 친절하고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니까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SNS에서도 문화예술유산관의 놀라운 변화라는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고 한때 논란이 됐던 곳인데 지금은 친절한 안내가 돋보인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 손흥민이 일조했다는 이야기. 역시 빠르게 퍼졌다. 역시 월드클래스, 행동까지 월클. 관장님도 대단하셔. 고집 부릴 법도 했는데 결국 바꾸셨네. 관장님이 문화유산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나 봐. 알면 알수록 멋진 분이네. 어느 날 이미 상황이 많이 진정된 후 박 관장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저도 제 체면과 권위만 생각했습. 유명인이든 누구든 규정 안 지키면 물러가라는 태도가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 그 전시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즐기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내가 불친절하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서로 부딪히게 되죠. 손흥민 씨께 감사드립니 저를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이 발언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뮤지엄 내부에서도 관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는 말이 나왔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관장의 변화를 방이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결국 문화예술유산관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람객 응대와 안내 방안을 개선하는 세션을 열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구상 중이었다. 손흥민이 두어 차례 더 방문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하고 격려하자 직원들은 신나게 변화를 보여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편 손흥민에게 뜻밖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해외의 유명 축구 스타나 셀러브리티 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해외의 박물관, 미술관 방문할 때 헷갈린 적 있었다며 자국 문화시설의 개선을 촉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났음 많은 분이 오셔서 새로운 안내 체계와 전시 방식을 체험해 보셨고 여러 의견도 주셨음 그 결과 전시물 근처에서 불필요하게 접근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관람객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큰 공을 세운 분이 와 계시죠. 우리 손흥민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올라오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제가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규정이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관장님과 스태프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주신 거죠. 전 그저 축구 선수입니다. 박 관장은 고개를 젓고 웃었다. 겸손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 선생님 덕분에 우리 뮤지엄의 태도가 바뀌고 안내 체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 처음에 제가 감정적으로 나갔던 부분,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보니 오히려 기쁩니다. 중간에 관람객 한 명이 손을 들고 외쳤다. 저도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솔직히 예전엔 이곳에 오면 실수라도 할까봐 혹은 불친절하다는 소문 때문이라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분위기가 느껴져요. 설명도 친절하고 표지도 잘 보이니까 오히려 더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박수가 나왔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 관장도 민망하지만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이윽고 행사 말미에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기회가 있다면요. 제 본업은 축구지만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고 제대로 보존하는 건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군중 속에서 환호가 나왔고 박 관장은 마무리 발언을 덧붙였다.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 새로운 안내 체계가 자리를 잡도록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거예요. 문화예술유산관이 선례가 되어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뒤 관람객들은 자발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려야겠다 하며 흩어졌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처음은 갈등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은 캠페인이 됐다며 놀라워했다. 그날 늦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손흥민과 박 관장은 조용한 전시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고요한 전시실 안쪽에서는 예전과 달리 바닥선이 선명했고 곳곳에 이 구역은 습도에 취약한 귀중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접근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힌 패널이 보였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관장님. 네, 가끔 주변에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 근데 이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어요. 그건 정말 훌륭한 변화죠. 잠시 둘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관장이 마치 무언가 다짐이라도 하듯 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전시실에 조용한 공기에 맑게 울렸다. 아마 제가 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몰라요. 그 배려심과 차분함 덕분에 저도 제 잘못을 깨닫고 빨리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심이라니요. 제 본능은 왜 내 말 안 듣지? 억울하다? 였어요. 그럼에도 저도 최대한 더 좋은 방향을 찾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엔 서로가 윈윈으로 이어졌으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관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태도가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면 좋겠네요.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이 나왔던 관람객 응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다른 박물관과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 오자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저는 그럼 가봐야겠습. 내일 훈련이 있어서요. 고생 많으셨습.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관장님도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바뀐 전시를 제대로 관람해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악수하고 헤어졌다. 로비에 나가자 직원들이 남아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라며 깍듯이 인사했다. 손흥민은 그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누고 조용히 뮤지엄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조금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전시관 내에 어수선했던 갈등과 긴장감이 바람에 씻겨나간 듯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잠시 휴대폰 메신저를 열고 지인들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문화예술유산관에서 좋았던 일이 있었어. 안내 체계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길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조금씩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큰 갈등도 결국 좋은 계기로 전환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해결책이 없지 않은 법이네. 며칠 뒤 문화예술유산관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문구가 올라왔다. 모두가 함께 지키는 소중한 문화유산. 더 나은 안내와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환영합니. 힘을 모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의 한마디도 덧붙여 있었다. 하나의 표지가 명확해짐으로써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됩니. 이 작은 변화가 수많은 전시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퍼져나가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그 글 밑에는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안내가 불충분하거나 규정이 뭔지 몰라서 불편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느 날 소셜미디어 라이브로 이 이야기를 전한 한 스태프가 청중에게 물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목소리를 내보세, 그리고 서로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흥민 씨와 박 관장님의 사례처럼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라이브 방송 끝에 스태프는 살짝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스토리가 생기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전할게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뮤지엄 소식도 계속 팔로우해 주세요. 이번에 개선된 모습 직접 와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곧 새로운 전시도 준비 중이니까요.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이 영상 공유해야겠다. 진짜 우리 동네 박물관도 바뀌면 좋겠네. 언제 한번 건의해 봐야지. 그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네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유산관에서는 간이 브리핑을 열어 캠페인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과거보다 관람 태도 관련 문제 신고가 70% 이상 감소했을 반면 전시 체험 만족도는 대폭 상승했죠. 전시물 훼손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 우리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운영 정책을 마련할 겁니다. 당일 자리에는 목발을 짚은 관람객,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멀리서 온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참석했다. 한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말하곤 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관람할 수 있겠구나. 아빠도 예술관 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랑 같이 와도 편안한 기분이야. 어린아이는 큼직한 표지판을 가리키며 즐겁게 외쳤다. 우와, 여기 이렇게 그림이 예쁘고 설명도 있어. 박 관장은 이런 장면을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에는 규정 위반자 찾기에만 예민했는데 이제는 관람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자리하지 못했지만 짧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더 나은 안내와 개방된 태도로 많은 분이 이곳 문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니.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 여러분도 한국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함께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에는 또 한 번 큰 박수가 터졌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박 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 우리가 작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점이 있을 겁니. 저는 계속 배워나가겠습. 관람객, 시민 여러분 모두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세. 그리고 주변 박물관, 미술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보이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다 같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함께합시다. 그 결의에 찬 목소리에 이끌려 군중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정말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지레 포기하거나 화만 내지 마시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 혹시 어떤 변화를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퇴장하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옆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난 이제부턴 이런 문제 있으면 적극 건의할 거야. 혹은 뮤지엄 측에 이메일이라도 보내서 알려줄래. 다음 전시는 뭐가 열린다는데 그때 한 번 더 와서 달라진 분위기를 체험해 봐야겠네. 그래, 구독도 해놓고 계속 소식 받아보자.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있었던 작은 변화와 다짐은 쉽게 잊히지 않을 듯했다. 안내 체계 개선이라는 조그만 계기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금씩 바꿔놓았으니 말이다. 며칠 후 SNS에는 짤막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표지는 친절하게 시니너 신로 문화유산은 친 함께 보호, 시니어 손흥민 캠페인 진로알 문화예술유산관 다시 가자. 사람들은 친구를 태그하며 다음에 뮤지엄 갈 때 함께 가자.
가서 달라진 모습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이야기를 접한 소수의 해외 팬들도 우리 지역 박물관은 어떨까? 같이 점검해 보자며 자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슷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작은 제안으로 큰 변화를 이끈 사례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의 말에 박 관장은 덧붙였다. 규칙은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니 문화를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미소를 주고받으며 같은 목표를 응시하게 된 둘. 갈등의 순간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교훈이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안해 보세.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함께 지켜봐 주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는 듯하다. 다음 전시는 곧 시작될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세. 그리고 변경된 안내 체계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때요? 분명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앞으로 더 많은 꽃을 피워낼 준비를 마쳤다.